네 자식 네가 키워야지. 왜 내가 키우냐? 키울 자신 없으면 낳질 말던지.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아니면 누가 우리 애들 봐줘? 문 잠갔으니까 이제 그만 가. 엄마, 문 좀 열어봐. 엄마, 제발 문 좀 열어봐. 애들이 울고 있잖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이제 못해. 아니, 안 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 김인숙입니다.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평범한 퇴직자였어요.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가끔 등산도 가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딸 지영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어머, 정말 축하해.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딸의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조리원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더라. 요즘 좋은 곳은 한 달에 500만 원도 넘어. 그래도 첫 아이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일주일이라고 했어요. 딸이 힘들다는데 일주일 정도야 뭐 어렵겠어요? 그래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죠. 그래, 일주일 정도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너도 힘들 텐데. 그런데 사위도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이가 첫 출산이라 워낙 불안해하고 있어서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저희도 안심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서운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이 출산하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처음엔 정말 예뻤어요. 작은 손주를 보니까 마음이 다 녹더라고요. 엄마, 고마워. 정말 일주일만 부탁해. 그래, 걱정 말고 몸 조리해.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딸은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있어도 돼? 그래도 이제 엄마, 신생아는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렇게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세 달이 되고, 결국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거의 1년을 저희 집에서 살았어요. 엄마, 어린이집 적응할 때까지만 조금만 더. 항상 조금만 더였어요. 그리고 그 조금만 더는 계속 늘어났죠. 첫째가 겨우 어린이집에 적응했나 싶더니 딸이 또 임신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나 둘째 가졌어. 어머, 벌써? 응. 첫째랑 터울 많이 안 나게 낳고 싶어서.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출산 후 조리원 대신 우리 집으로 들어왔죠. 엄마, 이번에는 첫째도 있으니까 더 힘들 것 같아. 이번에도 도와줄 수 있지? 그래. 와, 사위도 이번에는 더 미안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둘이라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지영이를 많이 못 도와주고 있어서요. 어머니가 아니시면 정말. 괜찮다. 괜찮아.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아이 둘을 동시에 돌봐야 하니까 정말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더라고요. 새벽에 둘째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첫째 깨우면 아침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그러다가 둘째 재우고 첫째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또 놀아주고, 저녁 먹이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딸은 뭘 하고 있었느냐면, 엄마, 나 피부 관리 받으러 가야 해. 산후의 피부가 너무 망가졌어. 지금 둘째가 엄마가 있잖아. 금방 올게. 그렇게 나가면 4~5시간씩 안 들어왔어요. 딸의 외출은 점점 더 자주, 더 오래가 되었어요. 엄마,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얼굴 보는 것도 오래간만이야. 그래도 둘째가 아직. 엄마가 있잖아. 나도 좀 숨 쉬고 살아야지.
그렇게 나가면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와요. 둘째가 엄마 찾아서 울어도 소용없었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30회권 전신관리 패키지를 끊어놓고는 엄마, 나 관리받으러 가. 산후 체형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더라. 야, 지금 둘째 분유 시간이잖아. 엄마가 좀 해줘. 나는 늦으면 안 돼. 그러고는 당당하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나 산후 우울증 온 것 같아.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래?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루 종일 밖에 있고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 둘을 혼자 돌봤어요. 그런데 사위는 정말 미안해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항상 제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다. 어머니, 제가 주말에라도 아이들 볼게요. 어머니도 좀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허리는 괜찮으세요? 아이들 돌보시느라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위는 정말 눈치가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죠. 어느 날은 딸한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가 좀 더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뭐가 힘들어? 엄마는 원래 튼튼해. 괜찮아.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아이 둘을 혼자 다 보시기엔. 당신도 회사 다녀야 하잖아. 그럼 누가 봐? 어린이집도 아직 못 보내는데. 딸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위의 말을 무시했어요. 정말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는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눈도 침침해져서 밤에 둘째 분유 탈 때마다 고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다.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는 50대 때부터 매일 그 소리 했어. 그때도 아프다고 했으면서 지금까지 잘만 하고 있잖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와 지금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아이 둘이 동시에 열이 났어요. 첫째는 40도, 둘째는 39도. 정말 응급 상황이었죠. 엄마, 애들이 열이 너무 나. 어떡해? 딸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에는 안 가더라고요. 응급실 가야겠다. 제가 말했더니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데려가 줘. 나는 애들 아픈 거 보면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 뭐, 제발, 엄마가 해줘. 나는 정말 못해. 그래서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응급실을 갔어요. 택시 타고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69세 할머니가 아픈 아이 둘을 혼자 돌보면서 밤새 응급실을 지켰어요. 그런데 딸은 뭘 하고 있었냐면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애들 괜찮아? 언제 집에 와? 지금 막 퇴원 수속 중이야. 다행이다. 나 어젯밤에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잤어. 무서워서 잠도 못 잤다고요? 그러면서 응급실에는 안 온다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딸이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요즘 내 친구는 결혼 안 하고 해외여행 다니더라. 나만 애 둘 딸려서 너무 힘들어. 뭐라고? 다른 애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 둘을 제가 다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힘들다고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모를 거야.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젊은 엄마가 힘들다고요? 그럼 69세 할머니는 안 힘들다는 건가요? 그날 저녁 사위가 따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왜? 지영이가 또 헛소리했죠. 죄송해요. 너무 철없이 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은 안 하고. 사위는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지영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계속 어머니께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괜찮다.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괜찮다니까. 하지만 사위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위는 그래도 양심이 있구나. 그런데 그날 밤 딸이 한 말이 정말 결정타였어요. 엄마, 내가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까 요즘 엄마들은 다 이렇게 산다더라. 친정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래. 안 도와주면 애 못 키운대. 뭐, 다른 집도 다 그런가 봐. 친정엄마가 손주 봐주고 엄마는 자기 일하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딸은 나를 엄마로 보고 있지 않구나. 그냥 무료 육아 도우미로 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제 몸이 한계 다다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들 돌봐야 하니까 억지로 일어났죠. 둘째 분유 먹이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첫째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둘째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딸이 황급히 뛰어왔죠.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과로로 인한 탈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딸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 정말 놀랐어. 괜찮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딸의 관심사가 다른 데로 향하더라고요. 엄마, 내일 애들은 어쩌지? 나 혼자서는 정말 못 보는데. 아직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벌써 내일 걱정이에요. 엄마, 언제 퇴원할 수 있대? 의사가 며칠 입원하라고 했어. 며칠? 그럼 그동안 애들은? 제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걱정하는 건 아이들 돌봄이에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이거였어요. 엄마, 이거 보험 처리되지? 실비 청구하면 얼마나 나오려나? 뭐, 네가 왜? 아니,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병원비 계산부터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이제 산후도우미라도 써야겠다. 산후도우미? 응. 내가 이 상태로는 애들 못 봐.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이 너무 아까워. 엄청 줘야 하던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하루에 15만 원씩 준다던데. 한 달이면 450만 원이야. 너무 비싸. 그럼 어쩌려고? 엄마가 좀 더 버텨줄 수 없어? 버텨달라고요? 제가 지금 과로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내가 딸을 망치는 거야. 딸은 저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육아도우미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파서 쓰러져도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내일 누가 아이들 봐줄 건지였고 병원비 계산까지 하면서도 산후도우미는 돈 아깝다고 하고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때 사위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바쁜데 어떻게 왔어? 당연히 와야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지영이를 더 잘 말렸어야 했는데. 사위는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정말 저희가 해결해야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 산후도우미든 어린이집이든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딸은 옆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돈이? 지영아, 그만해.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아직도 돈 얘기야? 사위가 처음으로 딸에게 화를 냈어요. 병원에서 이틀 입원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해.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렸어요. 딸이 애들과 함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얼마 후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문 좀 열어줘. 애들이 힘들어해.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혼자 어떻게 해. 혼자서는 정말 못한단 말이야. 그래도 문을 열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엄마, 제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아니면 누가 우리 애들 봐주냐고. 저는 그때 처음
문 너머로 대답했어요. 네 자식 네가 키워야지. 왜 내가 키우냐? 엄마, 키울 자신 없으면 낯을 말던지.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엄마잖아. 엄마, 너가 언제 엄마 노릇했어? 애들 낳기만 하고 키우는 건 다 나한테 맡기면서.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제 그만해.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그때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의존했어요. 사위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지영이가 철없이 굴었어요. 어머니께 너무 많은 걸 바랬고, 그래도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건강관리 잘하세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딸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고 집에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딸이 또 찾아왔어요. 엄마, 애들이 엄마 찾는다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정말 못하겠어. 애들은 너무 힘들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야.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5년 동안 충분히 줬어. 이제 끝이야.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분이 찾아왔어요. 딸의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사돈댁이 웬일이세요?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왜요? 저희는 지영이가 혼자 애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줄 미처 몰랐어요. 어머님께서 5년 동안 손주들을 돌봐주셨다는 걸 어제서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아들이 바빠서 지영이를 많이 못 도와준다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계신 줄은.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어머님 나이에 아이 둘을 5년 동안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드실지 아니까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저희가 애들 볼게요. 어머님은 이제 좀 쉬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영이한테도 단단히 얘기했어요. 지영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도 나이 드시는데 왜 그걸 생각 못 하냐고.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머님께 더 이상 패 끼치지 말고 저희 집에서 아이들 키우라고 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눈치를 못 챘어요. 시어머니가 가신 후 저는 정말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못 갔던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죠. 인숙 씨, 어디 갔다 왔어? 한동안 안 보이더니. 손주 돌보느라 바빴어. 아, 그래? 이제 좀 여유 생겨? 응. 이제 자유의 몸이야. 등산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며칠 지나니까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허리 아픈 것도 줄어들고 잠도 잘 오고 거울을 보니까 혈색도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늙어 있었구나. 5년 동안 손주 키우느라 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서야 제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도 나이를 먹는데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 문자를 보는데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왜 당연하게만 생각했을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 답장 좀 해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래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왜 혼자 왔어?
어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지영이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요즘 혼자 아이들 돌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영이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사위의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딸을 만나기로 했죠. 어느 날 딸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딸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확실히 혼자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엄마, 얼굴 보러 왔어. 애들도 보여주고. 아이들을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래. 엄마의 마음을 이제 좀 알겠어? 응,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애들 봐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알아. 이제 알겠어. 딸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 예전처럼 안 할게. 약속해. 정말? 응, 그리고 엄마가 도와줄 때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게. 그래야지. 그날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엄마, 그럼 가끔씩만, 정말 가끔씩만 도와줄 수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정말? 고마워,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네가 힘들다고 다시 눌러 앉으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알겠어. 약속할게. 그날 이후로 딸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딸도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때마다 고마워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오랜만에 좀 쉬었어. 그래. 너도 가끔은 쉬어야지. 엄마도 무리하지 마.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이제서야 딸다운 말을 하네요. 사위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주말에는 아이들 볼게요. 지영이도 좀 쉬고 어머니도 편하시게. 고맙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책임감이 큰 일인지. 정말 좋은 사위예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등산 모임도 꾸준히 나가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정말 오랜만에 김인숙으로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아닌 김인숙으로요.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을 봐주는 것도 이제는 즐거워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엄마도 할머니도 자신의 인생이 있어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모든 걸 해주다 보면 오히려 딸을 망치게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